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처가 1년 기한으로 또 시행에 들어가면서 다주택자들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서 시장에 매물을 또 활발히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매물 증가가 지금 또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집값 안정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차츰 이렇게 시장에 좀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깊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에 정보들도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투자처와 관련된 고민들까지 있으시다면 저희와 또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이와 관련된 시장의 핵심 이슈 먼저 짚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 강남으로 오늘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1번지죠.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하고요.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역시나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언제나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에 대한 궁금증 또 같이 한번 풀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의 핵심 이슈 2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계좌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우리 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이제 세금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세금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축약된 내용을 가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가 상속세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추가적으로 또 세금 관련된 얘기, 중부세부터 뭐 기타 세금들 이런 것들 좀 준비할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실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되시는 분들의 매물이 아마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실상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매물이 출회한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 특히 이제 7월, 8월 이후에 집값이 조금 상승할 여력들이 충분히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현재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는 현재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또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에 좀 호재거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정말로 매물이 이제 1년을 앞두고 있는 내년 한 5월 이전에 내년 한 4월이나 3월 정도에 뭐 정말로 급하신 분들의 매물들은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지역에서 그렇게 크게 매물 기대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어떻게 시행되느냐. 현행이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5월 10일 이전입니다. 이번 달 5월 10일 이전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각 지역별로서 인천이라든가 경기도라도 다 있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가 됐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결론적으로 지방도시라는 얘기고요. 3억 이하의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제외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지역들에 3억 이하이면서 지방도시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양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과 제외 대상을 넣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장기 임대주택, 또 조세특례법상 감면 대상 주택이라고 해서 이미 나와 있는 주택들, 장기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장기 어린이집, 상속주택이라든가 아니 문화재 주택, 또 동거 봉양 또는 현재 혼인, 취약,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제외가 된다. 그래서 보유 기간을 또 따지죠. 10년 이상의 주택까지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12월 17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만 실제적으로 현재 다주택자에 관련된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시켰고요. 이거를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고요. 뭐 이건 기본적으로 다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 넘은 현재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현재 중과를 배제시키겠다. 언제까지? 2020년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양도분을 현재 소유권 이전까지 시점을 잡느냐 아니면 이제 계약분에 대해서도 이제 인정을 해주느냐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건까지도 이걸 인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월 9일까지 계약금 특히 이제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서가 작성이 된 건까지는 다 인정을 되게 된다. 다주택자들이 이런 조건 때문에 정말로 급하신 분들 아닌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실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게 되면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 예시를 봤더니요.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요. 양도차익이 5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보유기간이 10년이고요. 근데 이런 주택은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년 동안 보유 기간에 양도차익이 5억밖에 발생 안 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거의 한 2배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현행에는 2주택자인 경우에는 2억 7,3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월 10일 이후부터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세가 현재 1억 3,950만 원 정도 돼서 이제 1억 3,30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거의 반 정도로 줄은 겁니다. 거기에 3주택자 같은 경우 2주택자일 경우와 3주택자일 경우도 있겠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억 2,285만 원이 절반 정도, 이건 절반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가 현재 절세가 돼서 1억 3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억 원 정도의 양도를 한 물건에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유기간이 15년이고요. 그랬을 때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과되는 세금만 봤을 때는 5억 8,300만 원 정도가 세금이고요. 그랬을 때 개정이 된 법령이 적용이 되게 되면 2억 5,755만 원. 그럼 결론적으로 절반 정도. 3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억 8,280만 원이 2억 5,755만 원을 줄기 때문에 두 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서울 지역에 특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이 그만큼 또 시장에 또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매물이 조금 더 공급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가 조금씩 조정되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면서 그러면 3주택자인 경우에 실제적으로 현재 1가구 1주택이 됐을 때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원칙적으로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안 냅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되겠죠. 근데 그 전에는 5월 10일 이전까지는 어땠냐면요. 3주택자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한 채 팔아서 2주택이 되는 시점, 또 1주택이 되는 시점을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 집을 모든 주택들 세 채 중에 두 채를 팔았을 경우에 처음부터 취득한 시기가 2021년도 1월 1일이라고 쳤을 때 현재 C주택 양도까지 2023년도 그러면 현재 2년 정도 보유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집을 다 파는 겁니다.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기준이 두 채를 정리하고 나머지 한 채가 남았을 경우에 이 집을 갖고 있는 그 주택이 취득과 보유 기간이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인 거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택이 된 시점은 실제적으로 2021년도 취득 시간이 아니라 2023년도 매도를 해서 1주택이 된 시점이 2023년도가 되겠죠. 당연히 2년 정도의 보유 거주 기간을 또 충족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다주택자여서 실질 부담 때문에 종부세부터 해서 세금 부담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집은 한 채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럼 그 집은 실제로 비과세가 돼야 되는데 바로 비과세가 되지 않고 2년 후에 된다. 이런 거를 바꿨죠. 그래서 당연히 2021년도부터 2023년도 2년 보유 거주 기간을 채운 주택 같은 경우는 세 채를 다 정리하게 되면 보유 기간 또 거주 기간 2년 충족만 되게 되면 바로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더 출회가 안 됐던 겁니다. 어쨌든 내가 1주택에서 비과세 요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2년을 더 내가 살거나 보유해야 된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이었죠. 이것도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매도자 입장과 매수자 입장이 있을 테죠.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부분과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할 부분이 다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 내가 다주택자 한다면은 제일 물건이 현재 실질적으로 그 등급을 봤을 때 좀 처지는 물건이나 임대주택을 먼저 팔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또 실제적으로 임대주택 뺀 나머지 고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단독주택은 매각이 어려울 수 있죠. 워낙 그 매매가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 매도자 입장에서는 현재 다각도로 중개사 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인센티브를 걸고 매물을 내놓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급매물 출회에 대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건 나올 거다라고 가정했을 때. 또 절세급 매물은 가격 메리트를 고려해야 됩니다. 일반 아파트 10% 정도의 어떤 가격 하락 요건이라든가 고가 아파트는 5% 정도 이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물건들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는 현재 그 물건 자체를 어떤 형태로 내가 취득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꾸준하게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와 또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세금 내기,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얘기인데요. 상속이 되는 경우, 자연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현재 절세가 되는 부분은 일각 1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이 0.96%, 1%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세율이고요. 그리고 상속 후 5년까지는 실제적으로 5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취득을 안 해도 되죠. 취득세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 거기에다 주택세 포함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는 상속주택을 5년 안에만 매도하면 된다라는 또 기준도 있고요. 또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종부세와 양도세 요건별 혜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특히 이제 종부세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상속주택은 두 가지 여건입니다. 날짜로 봤을 때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4일 이전에 상속이 되는 물건들, 이전에 상속됐던 물건들 같은 경우는 지분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중과세가 현재 제외가 됐었는데 이거를 현재 실제적인 지분과 현재 공시가격 조건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분 공시가격 요건 없어지고 현재 실제적으로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주택은 2년간 이외에 지방 지역의 주택은 3년간 적용을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과 광역시라든가 이런 어떤 규제가 들어간 지역들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또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을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 지분이 20% 이하인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따지지 않겠다.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건을 맞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이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을 땄을 때 기본 공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똑같습니다. 세율은 과표를 봤을 때 1억 원 이하부터 30억 원 초과인데요. 세율은 10%부터 50%까지 적용됩니다. 금액별로 봤을 때. 그랬을 때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누진 공제가 없고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부터 1,000만 원, 6천만 원, 1억 6천, 4억 6천만 원의 기본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는 증여를 받는 입장에도 실제적으로 배우자인 경우 직계존속, 직계비속 다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가 6억 원. 거기에 직계존속, 계부, 계모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계비속이라든가 만 19세 미만까지 5천에서 2천만 원 정도 공제받을 수 있고요. 또 직계비속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5천에서 또는 현재 6천 이내 혈촌 이런 같은 경우 1,000만 원 정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자세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상속반분의 공제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긴 한데 기업의 어떤 가업 상속공제나 영농 또는 현재 그 밖에 인축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의 상속공제도 있죠.
또 재해손실공제라든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도로 봤을 때 실제로 공제 금액이 기초공제는 2억 원이 된다. 기초공제는 2억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 기업 상속재산가액의 100% 정도 적용을 해서 한도는 200억에서 500억까지 또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영농상속공제 중복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일괄공제는 실제적으로 5억 원 정도가 일괄공제가 되는 부분도 또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과 실제로 과표를 따졌을 때 그중에서 낮은 거를 또 세금을 현재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곱하기 20%니까 현재 실제로 2억 원 정도, 한도는 2억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동거하는 주택의 또 상속공제, 뭐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6억 원 정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짧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비는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 특히 이제 과밀되어 있는 수요를 좀 분산시키면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 또 집값이 급등될 거라는 또 예상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또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 대기 매매 수요자들도 그만큼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세금 이런 것들 따지셔가지고 투자의 전략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제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규제가 굉장히 컸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고민스러운 날들이 더 많았었는데 이제 하나 둘씩 시장에서 완화가 되고 있고 다주택자분들의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시장에 어떻게 또 풀릴지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매수자, 매도자 모두 다 주의사항들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요. 저희가 세미나 통해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하셔서 정보들도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돌아오는 주자 월요일과 수요일 날 이제 진행을 하고요. 소액 투자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얼마가 소액이냐라는 기준도 있겠죠.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또 예약이나 아니면 또 문자, 또 상담이라든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전화 주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정말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움츠려들었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둘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미나도 참여 희망하고 계시더라고요. 세미나는 그냥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예약 꼭 하셔야지 저희가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서 예약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정보고요. 위치 보면은 3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걸어서 1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1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이제 신분당선이 또 이제 곧 개통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동 인구가 그만큼 많아질 테고요. 전철에서 거리가 1분 이내 약 50초 정도 거리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1층 상가고 테라스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공간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계약 면적이 129.99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99.31제곱미터, 30평이 넘는 면적이고요. 대지가 21.4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6평이 넘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이 굉장히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14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대출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게 되면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의 소액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세권이면서 교통만 편리하기 때문에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또 희석성 높은 또 입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주변이 또 그만큼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지역.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자영이라든가 임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남대로 연결되어 있는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이 이제 곧 개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양재역이 초역세권이면서 전철역 50초 거리, 50초 거리이기 때문에 1분도 안 걸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또 가장 큰 수혜지면서 역세권 재건축 단지가 또
앞에 즐비하고 강남대로에 업무 단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도곡이라든가 대치 또 음마 이런 지역들에 또 재건축 아파트 단지라든가 우물 R&C 단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같은 실제로 전철역 세권 주변에 있는 현재 초육 세권이고요. 그 주변에 우성부터 해서 무지개, 신동아, 삼성, 서초 사업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죠.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과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고 강남역 권역과 양재 권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용역 착수가 된 지역이라 보니까 양재역 그 주변에는 양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중심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서초구청도 복합화 사업으로 또 이제 신청사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고 또그 지금 이거 개발 호재에 대한 정보들 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서초동에 대한 다양한 이제 입지적인 장점도 있고요.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이거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정보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호재 부분부터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중간에 좀 얘기가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지 여건 보시게 되면 현재 상업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 주변 유동인구가 워낙 많고요. 직장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권역별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크게 그 주변이 시세가 상승할 지역이고 양지역 중심으로 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용역 착수가 된 지역이고 서초구청이 또 이제 앞으로도 다시 또 탄생이 되면서 신청사가 또 만들어집니다. 예술 공간부터 여러 가지 공간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또 기대가 크게 된다. 그리고 서초구에 진행되고 있는 서초 양재 우미 R&C 단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미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또 기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 때문에라도 일자리가 한 15,000개에서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받는 GTX 노선입니다.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된 노선에 현재 C 노선 봤을 때는 삼성역에서 바로 양재역 바로 다음 역이죠.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2024년도, 25년도 정도에 개통이 된다면 개통전 효과를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조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가 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까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4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고요. 월세는 보증 5천만 원, 월 500에서 55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예상 대출 금액이 9억 8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3억 7천에서 4억 원 정도 소요되는 상가고요. 자영을 한다거나 임대로 놓는다거나 아니면 투자 여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정보 저희가 생방송으로 더 리얼하게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263-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도 가볼게요.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제 소액으로 접근 희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곳에서도 한번 그런 또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준공이 됐고요.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세권입니다. 이 또한 2분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거고요. 역삼역과 신분당선, 또 말씀드린 신분당선 강남역, 현재 강남역에서 이제 신사역까지 이제 추가적인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철역의 유동인구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불량 원룸 구조에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 수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우리 국제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꾸준한 임대 수요가 만들어지고 미래가치 높은 수익률에 노후 생활 계획할 수 있고요. 토지 가격 상승하면서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라인은 말씀드린 대로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코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있고요. 현재 삼성동의 현대자동차 또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되면서 그 주변 유동인구 더욱더 늘어날 테고요. 전철력을 봤을 때는 도보 2분에서 3분 정도 거리의 초육세권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아서 젊은 직장 2030 젊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소형주택이면서 오피스텔 굉장히 선호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의 시세 같은 경우는 현재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현재 테헤란로 상업지역을 한다면 가장
큰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대 차익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 역삼 선릉부터 삼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벤처 산업 벨트라든가 벨트별로 봤을 때도 가장 중심권역에 들어가 있는 현재 2030 실행 전략 안에 들어간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융 IT부터 해서 국제 업무 상업 또 현재 마이스 관광까지 연결된 지역입니다.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센터필드는 현재 예전에 르네상스 호텔입니다. 호텔이 이제 현재 재건축이 돼서 업무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직장인 구들이 그만큼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그 주변 탄천 또 한강 정비권역, 송파권역에 있는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된 그런 현재 스포츠 특화라든가 아니면 현재 관광 상품들 여러 가지 이제 발전 계획이 잡혀져 있는 복합 개발 지역이죠. 그래서 전시장 컨벤션부터 호텔, 판매사,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진 현대자동차 착공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GTX 노선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 6층까지 환승장이 만들어지고 GTX A 노선, C 노선, 그다음에 GTX 공영 구간, KTX SRT까지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교통량이 폭증하면서 유동인구도 그만큼 많아지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칠성까지 연결되는 업무지구 이 지역은 현재 용적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현재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전세 2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2천만 원 보증금을 110에서 14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예상하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들어가는 투자하면서 또 내가 거주할 수 있고요. 여러 채 보유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와 그리고 실거주가 함께 모두 다 가능한 오피스텔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지역에 대한 정보도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도 좋고요. 앞서서 세제적인 부분에 대한 또 고민 있으셨던 분들도 역시나 연락 주셔서 관련된 상담 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같이 있는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언제든지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1-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204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이자 업무단지 인접지역으로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한 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에서 투룸 복층 오피스텔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살기 좋은 자치구 서초구 방비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지역은 한강에 가깝고 또 황금 노선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서 직주 근접 입지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각각 미리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지역 영등포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동 2가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고요. 복층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곳은 영등포역과 신길역 그리고 영등포 시장역까지 트리플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5억 4,300만 원에서 5억 5,3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무려 3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또 거주를 희망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대한 설명은 이분과 함께 전해드릴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애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영등포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 여의도가 상당히 가까워서 직장인들이 굉장히 찾는 그런 지역이죠. 또 영등포라고 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해서 거의 한 도보로 한 5분 이내에 다 갈 수 있으면서 또 중공업 지역이나 또 내지는 상업 지역이나 또 2종으로 되어 있는 3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목들로 인해서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가는 충분하게 될 수 있고 미래가치 있는 그런 영등포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영등포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룸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룸에서도 복층이고요. 이 복층에 대해서도 투룸과 룸이 4개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의 지금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영등포 2가에 있습니다. 앞에는 거의 8차선에 접해 있어서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3개 역이 있습니다. 영등포역이나 신길역이나 영등포 시장역에서 단 도보로 한 5분 정도에 지금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룸입니다. 이 투룸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지금 현재 148세대입니다. 큰 지금 하고 거의 17층까지 되고 지하 2층, 지상에 상가 2층 모두 이제 17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룸, 1.5룸, 투룸 이렇게 지금 이제 다양하게 지금 현재 평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 짓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시공사가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건데, 신일 해피트리라고 우리나라에서 도급 순위 거의 한 1.5 정도 되는 그런 순위에 있는 아주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지금 이제 그 내년도 12월 달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만, 과연 요즘엔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가 너무 올라서 과연 이게 될 것이냐 그랬지만 책임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 준공이라는 건 이 회사에서 책임지고 준공까지 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룸이지만 지금 복층이기 때문에 룸이 4개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모든 게 풀옵션인데 풀옵션은 완벽하게 갇혀 있죠. 또 우리가 복층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지금 약간의 고개를 속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가 높아서 4m에 달할 수 있게끔 상당히 높아서 그야말로 거의 설 수 있는 그런 복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용 면적이 30.13가 계약 면적은 복층으로 해서 34.34로 되어 있어서, 이곳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혼 부부라든가 또 내지는 아기가 2명까지 있는 생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에 그 주변 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영등포 개발이라든가 신길 개발이라든가 해서 많이들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거의 10억 후반대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요즘에 신혼이라든가 또 지금 자금이 적은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이 부분이 추천해 드릴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억 4,300에서 5억 5,500이면 지금 여기에 지금 10%의 계약금이 있으면 되는데, 10% 계약금에 부가세가 2,100만 원이 지금 현재 환급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급돼서 나오는 부분을 뺀다면 3,300에서 3,400만 원의 투자를 하셔서 기다리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영등포를 놓고 본다면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인가를 봤을 때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죠. 영등포역 또 내지는 영등포 시장에서 또 내지는 여의도에서 거의 여의도에 대한 부분도 거의 10만 명이 넘는 그런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지는 영등포역에도 스타필드라는 그런 백화점과 또 내지는 도서관과 영등포역의 지금 백화점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서 직장에서 지금 현재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도 많이 밀집되어 있듯이, 이렇게 1인 2유들이 지금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영등포 금융타운 도보로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요즘에 한 정거장도 전철을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차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접근성이 지금 현재 5분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다. 자동차를 타고서 임대 수요는 이래서 상당히 많고, 148세대 되는 그런 부분이 1인 2유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 형성도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의
영등포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오늘 내일 모레 28일이면 신림선이 지금 현재 개통 예정에 있죠. 그거를 빌미 삼아 그동안에 많은 전철을 이용해서 시간이 60분 걸렸다면 거의 한 30분 정도가 단축된 정도로 지금 앞으로는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2040의 플랜의 핵심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가 앞으로는 눈부시게 발전될 곳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인식도 좀 강한데 그에 못지않게 개발도 눈부시게 바뀔 곳이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 주변으로 어떻게 바뀔지 일단은 입지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영등포라고 하면 크게 얘기하면 영등포구 여의도동이었거든요. 여의도에는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이라든가 금융센터라든가가 지금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넘어와서 영등포역이 너무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영등포 상권이 지금 굉장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등포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 서울 수도권에서 상당히 대표적인 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역을 본다면 서울역, 용산, 청량리, 영등포역까지 지금 우리가 대표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오시거나 시내에서 들어오시거나 했었을 때 아주 굉장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등포역 주변의 상업지역입니다. 이 상업지역 내는 오피스텔도 들어와 있고 또 내지는 업무지구로서 지금 현재 빌딩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주변에 지금 현재 스타필드가 타임스퀘어죠. 타임스퀘어가 지금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모든 내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타임스퀘어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신세계 백화점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영등포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길역에는 W역세권이죠. 1호선하고 5호선이 갈 수 있고 영등포 시장역이 또 내지는 영등포 구청역까지도 도보로 충분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철을 타고 이용한다면 여기서 강남을 간다거나 또 내지는 마곡을 간다거나 여의도를 간다거나 또 내지는 뭐 구로 디지털 단지를 간다거나 했었을 때 사통팔당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서 아주 여기에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등포 이가에는 직장인들이 1인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거의가 옛날에는 우리가 그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따로 산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어이구 20이 넘어서 아가씨가 다 돼갖고 어디 나가냐. 요즘에는 그야말로 대학만 졸업하면 바로 지금 바깥으로 지금 현재 혼자 살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먼 거리를 다니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먼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그렇게 오피스텔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영등포 주변에는 찾는 이들이 어디냐고 대표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지금 마곡, 여의도 또 내지는 봉덕, 강남, 용산, 강화문 이렇게 많은 지역에 하나로 포진해서 몰릴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먼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영등포 자체가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곳이 교통에 대해서 다양한 교통망을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직장인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잘 갖춰져 있지만은 교통이 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출퇴근이 또 편하다라는 점, 이 점까지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임의생활 편의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까지 먼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보 개발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은 뭐부터 보면 가장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이라고 하면 도로가 곧 돈이다라 그랬어요. 도로가 얼마만큼 편리하게 넓은 도로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집가 상승이 올라간다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영등포의 로타리에 있는 그 고가가 이제는 그게 헐어져서 공원화되고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그런 고가도로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싱글 뉴타운, 영등포 뉴타운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곳에 지금
관리 처분 난다든가 또 내지는 입주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온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지금 현재 고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에 5억대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다라는 건 차원화가 좀 되지만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뉴타운이 올라가는으로 인해서 그 주변도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죠. 하지만 그 세종문화회관은 우리가 시내 중심에 있고 제2세종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물레동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2,000석이 넘는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온다면 여기에서 문화예술 모든 걸 다 이렇게 치를 수 있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연장 대공원장 소공연되고요. 신안산선이 2024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게 부분으로 된다면 안산에서 넘어오는 게 영등포까지 거의 한 30분 단축이 돼서 최고속화가 되면 이걸로 인해서도 영등포는 미래 가치가 있고 많은 수요가 또 내지는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GTX 노선이지요. GTX 노선의 B 노선이 지금 현재 송도에서부터 마석까지 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친도림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지만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이 GTX 노선은 A 노선은 지금 곧 이제 준공이 내년이면 된다라고 하고 B 노선도 지금 현재 착공을 한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신림 노선입니다. 신림선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서울대학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 대방역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면 이 그동안에 불편했었던 아주 한성하고 해다는 부분이 거의 20분 단축이 돼서 아주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48세대의 17층 건물이고 여기에는 그 복층이지만 룸이 4개다라고 말씀드리고 완벽하게 풀옵션에 갖춰져 있는데 5억 4,300에서 5억 5,300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시세이지만 우리가 투자 금액은 10%입니다. 10%지만 여기 비과세해서 3,300만 원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까지 정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소액으로 충분히 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여러분도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도 원하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관련된 정보들 더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배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고요. 위치는 4호선과 9호선, 이거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동작역과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전략 지금부터 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곳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서초구 방배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은 아래층에는 오피스텔, 위에는 다세대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고층으로 10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해서 똘똘한 한 채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너무도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고 이렇게 지금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1.56으로 되어 있는 것도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호선, 9호선 동작역 역세권이지만 구반포역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4분의 거리가 있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변에는 완벽하게 너무도 높은 아파트들, 시세가 너무도 높은 시세들로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미래가치 있고요. 이 10층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이고 1.5룸으로 되어 있는데 완벽한 풀옵션이고요. 전용면도 24.37로 되어 있고 1.5룸입니다. 4억 2천에서 4억 4천이라고 하면 투자금액 강남에서 5천이면 될 정도의 지금 현재 투자금 5천입니다. 말씀드리기도 전에 강남에는 대형 업무 타운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현재 유동인구가 있지요. 해서 그 유동인구 있는 걸로 인해서 접근성은 나름대로의 방배동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고 얘기할 것도 없이 서초동에 대한 부분은 학군이 8학군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학생들 또 내지는 또 대학교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 또 내지는 교수님들 충분하게 이것도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요. 위치를 보면 4호선, 9호선입니다만 9호선의 구반포역에서 있기 때문에 이 구반포역에는 주변은 다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여기 도시형 세탁을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은 조금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 반포 방배동의 재건축으로 인해서도 많이 지금 현재 술렁거리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도 이 오피스텔도 또 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하면요, 이제 뭐 고소득 직군이 이제 주변에 딱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보다도 좀 더 고급 주택가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집가 상승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품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께서도 좋은 투자 포인트로 한번 삼아보시고 투자 접근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역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저희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입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지금 서초구지요. 서초구인데 지금 이곳에는 반포 1지구, 2지구, 4지구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어제도 그제도 가보니까 이주를 다 했더라고요. 이제 철거만 하면 되는데 이 철거가 12월이면 마무리가 된다라고 봐서 이 9호선 라인입니다. 9호선에 반포역에서 지금 현재 오면 4분이면 되는데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현재 이쪽은 한강변이죠. 한강변이고 오늘도 우리가 기사화 됐듯이 압구정동의 한강변에 있는 지금 현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89제곱미터가 80억의 매매거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거와 같이 지금 현재 압구정동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잠원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섞여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현충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찾길만 건너면 지금 현재 현충원 있고 방배동 카페골목이죠. 이 카페골목은 오래됐습니다만 방배동 카페골목 갈 것이야 그러면 누구나가 다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굉장히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공원화가 돼서 굉장히 좋게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옆에는 지금 현재 그 버스 고속터미널 또 내지는 성모병원. 제일 중요한 거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법조타운이 논스톱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옆에 정보사 부지로 인해서 또 하나의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방배동은 뭐 사통팔달이죠. 서초동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방배동에서는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그야말로 전철 타도 되고 진입로에 대한 도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올림픽 도로를 탄다거나 또 내지는 우리가 그 방배로에 강남로를 탄다거나 했었을 때 어디든지 사통팔달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재건축이고 방배동에 있는 거는 재개발인데 이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너무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 얘기했었죠. 여기는 신속 통합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루즈하게 10년 동안에 가졌던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신속 통합으로 모아 이렇게 해서 빨리 이게 모든 게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빠르면 5년, 늦으면 7년으로 지금 해서 빨리 지금 신속하게 아파트를 신속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가 35층이 올라갑니다. 35층이 올라가는 이 부분이 거의 5,000세대가 넘거든요. 5,500세대가 되는 그 부분이 된다면 아마 2025년도면 입주하거든요. 그 앞에 이것을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정보사 부지도 3만 평이 넘는 그런 부지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오피스텔 잠자리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개도 없고 오피스입니다. 이 오피스로 인해서 지금 업무단지로 재탄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법조타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몇천 명이 되고 또 하나는 성모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몇천 명이 되고 또 내지는 뭐 고속터미널에서 근무하시는 분 몇천 명이 됩니다만 이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 건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우리의 문화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성됐었을 때 여기도 충분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했었을 때 지구단위입니다.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지구단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충분하게 롯데칠성이라든가 코오롱이라든가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가 지하가 된다라고 하니 이것으로 인해서도 많은 그 교통망이 좋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가격입니다. 가격은 10층짜리인데 이 10층짜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완벽한 풀옵션이죠. 너무 고급화가 돼서 강남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분도 20억이 넘고 30억이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적은 평수죠. 1.5룸이기 때문에 가격은 이렇게 4억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 4억대에 머물고 있는데 전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난히 강남에 대한 부분은
그 전세 대출도 받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까지 정보 또 전해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대1 상담 많은 분들께서 또 요청하고 계셔서 상담 정보까지 빠르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투자 전략과 관련된 정보들 지금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예약 필수니까 이 점 잊지 마시고 꼭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날짜하고 시간도 있어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괜찮습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